인공 눈물 넣을수록 눈 망한다. 저는 하루 평균 8번. 책상 서랍에, 침실 협탁에, 핸드백에, 자동차 콘솔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어디를 가든 인공 눈물을 넣었습니다. 작년 정밀 안과 검진에서 각막 표면 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매일 넣은 인공 눈물 속 방부제가 원인이라니. 눈을 살리려고 한 행동이 눈을 망치고 있었던 사연과 병원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안구건조 근본 해결법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갱년기 직후쯤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의 안과에 찾으니 처방은 인공 눈물 하루 4번 넣으세요 라는 간단한 처방이었습니다. 인공 눈물을 처음엔 하루 4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4번이 6번이 되고 6번이 8번이 숫자만 올라갈 뿐. 안과에서는 심한 안구 건조입니다. 계속 넣으세요 라고 말뿐이었습니다. 5년차 문득 깨달게 된 거는 인공 눈물을 넣으면 10분에서 15분은 호전된 듯 나중엔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의사에게 문의하면 더 자주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8년차 딸이 놀라며 엄마 눈이 항상 빨개. 왜 그래? 그때 거울에 비춰진 충혈되는 눈을 보면서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밀 검진을 받으니 각막 표면 세포 손상. 의사 선생님이 방부제가 들어간 인공 눈물을 하루 4번 이상 장기 사용하면 각막 상피세포에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 상태입니다. 그 진단에 그럼 난 하루 8번 10년 총 약 29,200번을 눈에 방부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안구 건조가 낫지 않는 이유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바깥쪽 지질층, 중간 수성층, 가장 안쪽 점액층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눈물막이 유지되는데 안구 건조 환자의 80% 이상은 지질층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지질층을 만드는 곳이 마이봄샘이며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작은 기름샘으로 이 샘에서 기름 성분이 나와 눈물막 위에 막을 만들어서 눈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데 이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지질층이 부족해지고 눈물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정상적인 눈물막은 10초 이상 유지되나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있으면 3초에서 5초 만에 눈물막이 깨져 뻑뻑하고 시리고 충혈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인공 눈물은 수성층만 보충하고 막혀있는 마이봄샘은 건드리지 않으므로 넣으면 잠깐 시원하다가 금방 다시 건조해지는 것으로 10년 동안 근본 원인은 그대로 인체 증상만 치료하는 형태였습니다. 마이봄샘이 막히는 원인은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도 원인이며 스마트폰 컴퓨터 장시간 사용으로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기름이 굳어져 노화로 샘 기능 자체가 저하됩니다. 방부제가 든 인공 눈물 장기 사용이 마이봄샘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추가된 다회용과 방부제 없는 일회용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저렴한 인공 눈물은 방부제 벤잘코늄 염화물가 포함된 다회용이며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각막 상피세포의 지질막을 녹여 세포 독성을 유발하고 하루 4번 이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막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을 먼저 권하는 건 처방 1회에 걸리는 시간보다 계속 넣으세요가 훨씬 빠르니까요.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안과 선생님은 많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방부제 없는 일회용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루 4번 이내로 제한하여 근본 원인인 마이봄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실천해서 4개월 만에 인공 눈물 없이 생활 가능해진 3단계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 근본 해결 3단계 처방.
첫째, 온열 마이봄샘 마사지 하루 2회. 깨끗한 수건을 40도에서 45도 따뜻한 물에 적셔 눈꺼풀 위에 10분 올려두세요. 굳은 기름을 녹여 마이봄샘을 열어주는 과정으로 온찜질 후 눈꺼풀 가장자리를 검지.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기름이 짜지는 느낌이 나면 성공입니다. 아침 세수 전과 잠자기 전 하루 2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둘째, 의식적 눈 깜빡임 20 규칙.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중 눈 깜빡임은 정상의 3분의 1로 감소하는데 20분 사용 후 20초간 6m 이상 거리를 바라보고 20번 완전히 깜빡이세요. 깜빡일 때 눈꺼풀이 완전히 닫혔다가 열려야 하고, 깜빡이는 불완전한 깜빡임으로는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 충분히 섭취. 마이봄샘의 기름 성분 품질을 높이는 오메가3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를 주 3회 이상 섭취하거나 아티지 형태 오메가3 보충제를 하루 1000mg 이상 식후에 섭취하면 4주에서 6주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메가3는 눈과 심혈관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무방부제 일회용으로 사용하세요. 습도 관리도 중요하므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유지하는 것이 눈물 증발을 억제되는데, 겨울철 난방 중인 실내는 습도가 2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가습기가 인공 눈물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가 눈물샘과 마이봄샘 기능을 모두 저하시켜 안구 건조는 단순 피로가 아닌 호르몬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온열 마사지와 오메가3를 병행하고 담당의와 상담 후 안과에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신 분, 각막신경이 절단되어 눈 깜빡임 반사가 줄어들고 안구 건조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며 마이봄샘 마사지를 꼭 병행하세요. 즉시 안과를 가야 하는 위험 신호, 즉 갑자기 시력이 흐려질 때, 눈꺼풀이 부어오를 때, 눈이 극심하게 시리고 눈물이 흘러도 통증이 있을 때, 이 증상들은 단순 건조를 아닌 각막 궤양이나 마이봄샘염 같은 질환일 수 있으므로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안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진단을 받은 후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이식 규칙. 오메가3 아침 저녁 온열 마사지, 인공 눈물을 무방부제 일회용 교체로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주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조금 덜 뻑뻑했었고, 6주차 오전 반나절은 인공 눈물 없이 버틸 수 있었으며, 4개월 차 하루 종일 인공 눈물 없이 지냈습니다. 재검사 결과 각막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도 3초에서 11초로 회복됐습니다. 안과 선생님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이 정도 회복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인공 눈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방부제든 인공 눈물에 평생 의존하는 것은 눈을 망가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온열 마사지 10분, 20 규칙. 오메가3 이 3가지로 눈이 스스로 촉촉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인공 눈물 달고 사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